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제가 호주 변호사가 된 지도 어언 10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호주로 이민을 온 지는 만 16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구나 감회가 새롭네요. 그동안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왔었고 또 카운터파트의 상대방을 변론하는 변호사로서 많은 분들을 또 만나왔겠죠. 그러한 여러 사람들이 보시기에 이민자 출신으로서 호주에 와서 변호사가 된 저 같은 캐릭터는 좀 특이할 수 있습니다. 뭐 이곳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이민자의 자격으로서 호주 땅을 밟았고 그 이후에 전공을 바꾸어 변호사가 된 택이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 분이든 아니면 호주 사람들이든 제 이런 출신이라든지 뭐 커리어 패스를 궁금해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다가 변호사가 되기로 결정했느냐? 한국에서부터 변호사였느냐? 새롭게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았느냐? 돈은 얼마나 들었느냐? 변호사가 되고 나서 벌이는 어떠냐? 그 다음에 또 궁금한 부분들이 뭐 호주 변호사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느냐? 뭐 이 정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하단에 물어주십시오.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모아서 답변 드릴게요. 네.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적인 변호사로서의 커리어 패스를 저는 밟아왔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여정을 계속해서 밟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은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있고요. 찬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이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자조 섞인 내용으로 제가 제 스스로를 탓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느낄 때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이때까지 영상을 올린 것들 중에서 호주 내에 6만 2천 명에 가까운 등록된 변호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한 바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 first entry를 하고 자리를 잡고 승진을 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연봉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즉 호주 변호사 얼마나 벌 거냐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 또 제가 올려본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 건 호주 변호사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해서 호주 법대 과정에 대해서 아마 38개인가 뭐 39개 이렇게 될 텐데 그 법대에서 뭐 LLB라든지 법학사 또는 주리스 닥터 법학 전문 뭐 준석사 뭐 석사 뭐 법학 박사 이런 말을 쓰는 경우도 있던데 아니고요. 예, 엄밀한 의미에서 PhD 디그리가 당연히 아니고요. 주리스 닥터라고 한 미국제 로스쿨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 어떻게 완수해서 호주 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영상 2개는 이렇게 올린 적이 있고요.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호주 변호사 자격 상태에서 미국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지를 글로 쓴 적이 또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 알라바마주 어토니이기도 하고요. 등록이 정식으로 되어 있고 프랙티스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accredited specialist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글을 또 한번 올려본 적이 있는데 왜 accredited specialist가 대단하다라고 업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목처럼 오늘은 호주 변호사 할 만한가? 여기에서 투자 비용 대비 효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한번 바꿔볼게요. 보시는 내용은 호주에서 로 디그리를 따는데
참고할 만한 비용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웹사이트를 지금 띄워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0년 업데이트된 내용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관련된 링크는 더보기란에 넣어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대충 이제 ANU 호주 국립대라고 알려져 있는 ANU에서 주리스 닥터 JD 과정에 13만 1351불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배철러스 디그리로 더블 디그리를 하게 됐을 때 57,816불짜리 학교 코스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온 모교죠. 본드 유니버시티에서 LLB를 끝내게 될 경우에 8학기에 14만 불 조금 넘는다라고 2020년 정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끝낸 본드 유니버시티 JD 디그리는 2020년자로 12만 1460불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뭐 10만 불, 9만 5천 불 이거 도대체 뭐예요? 19,222불짜리도 있네요. 네. 로 디그리는 아니고요. 리걸 프랙티셔너 어드미션 보드에서 뭐 디플로마의 형태로 변호사가 되기 위한 지금 약간 변칙 코스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맥쿼리 유니버시티, 모나쉬 유니버시티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학비가 정말 대단하죠, 그죠? 순수한 학비만 이렇습니다. 생활비 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싼 데는 3만 불, 5만 불 이런 데도 있고 비싸게 보자면 12, 13만 뭐 그 다음에 ANU가 제일 비싼가요? 아니네요. 지금 보면 뭐 13만 불 때는 뭐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지금 주리스 닥터 코스로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싼 학교들도 있죠. 예. 이 정도를 들여서 여러분들이 사실 뭐 그래서 학비 들이고 생활비 들이고 그 다음에 뭐 제일 짧은 코스가 본드 유니버시티 JD 과정이죠. 트라이 세메스터이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6학기를 끝내버리고 저처럼 이렇게 로우 디그리 자체는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LT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짧게 학비를 그만큼 들여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소득 활동을 해야 되겠죠. 월급쟁이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제가 뭐 다른 분들이 얼마를 벌 거다 말 거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참고 삼아서 제가 융자를 내서 본드 유니버시티 JD를 마쳤는데요. 마치는 과정 중에서 얼마를 드렸는지를 한번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요 파일이 제가 처음에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2007년도 8월 14일 날 본드 유니버시티 주리스 닥터 디그리에 대해서 입학 허가를 받은 오퍼 레터입니다. 레터 오브 오퍼라고 해서 제가 2007년 8월 14일 날 이슈를 받았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한 과목당 학비가 2,965불이었어요. 2,965불이었는데 제가 참고로 졸업할 때까지 2년에 걸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학비가 올라가서 과목당 3,200 몇 불까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본드 유니버시티 주리스 닥터는 24과목을 해야 되거든요. 24과목을 해야 되니까 이 당시 기준으로 과목당 2,965불 봤을 때 전체 코스웍을 끝낼 때 에스티메이션이 71,160불이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예. 그리고 저는 참고로 호주에서 공부를 해서 뭐 English Completion Certificate라든지 이런 게 없었고 제가 IELTS 점수를 냈더니 Advanced Academic Writing Skills라고 하는 과목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강독 요구까지 받았었죠. 실제 나중에는 이 강독 과목이 웨이버가 됐습니다. 너는 이거 안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2학기 때 이제 웨이브가 됐었는데요. 주리스 닥터만 끝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 보면 이제 PLT 코스도 끝을 내야 되니까 PLT 코스 같은 경우에 7,000불이었습니다. 7,000불. 그러니까 제가 이 두 과목 그러니까 두 코스
주리스 닥터 더하기 Graduate Diploma of Practical Legal Training이니까 GDPLT 뭐 이 두 개의 코스웍을 끝내는데 대략 보면 한 8, 9만 불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목당 수강료가 계속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참고로 저는 뭐 페일했고 이런 거 뭐 재수강 이런 거 없었으니까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쭉 끝을 냈는데 2년 동안 주리스 닥터 코스를 하고 그 다음에 15 weeks 15주 동안 PLT의 그 스터디 모듈을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15주 동안 하고요. 그 다음에 15주 동안은 프랙티컬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플레이스먼트 모듈을 하게 돼서 30주가 더 걸렸죠. 2년 더하기 30주가 걸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과정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FEHLP라고 하는 호주 연방정부의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 그 고등교육 융자 프로그램의 베네핏을 봐서 융자를 받았거든요. 융자 받아서 실제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가 지금 보시면 이 자료는 안타깝게도 2014년 7월 1일부터 지금 나오는 자료입니다. ATO 시스템이 2014년 7월 1일부터 이 Higher Education Loan 프로그램을 관리해서 이렇게 mygov.au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초반에는 이렇게 뭐 융자를 많이 갚지를 못해서 2015년 6월 1일부터 지금 이제 제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 당시 밸런스 자체는 85,822불을 갚아야 됐습니다. 갚아야 됐었는데 지금 보면 1년 안 됐죠. 2016년 3월 18일에 6,987불을 갚아버리고요. 같은 날이네요. 같은 날 15,396불을 추가로 갚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한 22,000불 가까이 갚았네요. 그 다음에 1.5%에 해당되는 실제 그 인플레이션에 따르는 뭐 비용 뭐 조금 올라왔고요. 추가됐죠. 원금이 이제 이자택으로 이렇게 붙은 건데 사실 이자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7개월 됐네요. 7개월 보름 만에 46,000불을 갚아버리고, 그 다음에 11월에 1,000불을 더 갚고, 그 다음에 2018년 1월 23일에 26,846불 이렇게 최종 잔금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29일자로 제 Higher Education Loan 프로그램의 잔고는 빵입니다. 빵. 그러니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공부도 하고 싶으면 호주 정부에서 FEHLP로 추가로 또 한 12, 3만 불 정도 론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와이프한테 나 공부 좀 더 할까? 공부해서 시험 치는 거 정말 자신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코스 하면 좋을까? 이랬다가 혼난 적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아직도 더 공부해서 뭐 어쩌겠다고 뭐 이런 형태로요. 예. 자, 뭐 제가 땡빛 내서 이렇게 싼 인플레이션만 적용되고 있는 비용을 이렇게 갚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리에 돈을 빌려서 정부 돈을 갚았다. 이거는 좀 멍청한 짓이죠. 그러니까 벌어서 지금 갚았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뭐 먹고 쓰고 살고 뭐 이러는 과정 중에서 뭐 남는 돈을 가지고 정부 돈을 이렇게 발런터리하게 갚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었다라는 얘기겠죠. 한 8, 9만 불 되는 돈을 쫙 그래도 제대로 갚기 시작한 건 2015년부터였으니까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3년 안 되는 2년 6개월 기간 동안에 한 8만 5천 불 가까이를 다 갚아버렸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괜찮을라나 모르겠네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호주에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시게 된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이트에서 로우 디그리를 끝내기 위해서 학비가 얼마가 되는지, 생활비는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벌이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제가 호주 변호사 어떻게 버는지에 대해서 올려놓은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 실제 그 영상의 대부분의 내용은 호주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또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시큐어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하신 다음에 내가 비용 대비 효율적인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이 정도 할게요. 저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정부로부터 받은 베네핏을 잘 갚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발을 내딛는다면 준비 잘 하셔서 좋은 성공적인 프랙티스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신 있고 내가 당당하다 싶으실 경우에는 이력서 한번 보내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할게요. 들어가세요.